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설명한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요거 보이죠? 요것을 잘라낼 겁니다. 요 상태에서 요렇게 하게 되면은 한 15%는 이게 커집니다. 그리고 요거는 좀 두꺼워서 소리가 이 옆으로 안 퍼지고 가더라도 덜 퍼지는 겁니다. 옆으로. 그래서 이리저리 손해를 보는 겁니다. OM에서는 상관없습니다. OM은 여기 스펀지가 있어 가지고 소리가 다 밖으로 나갑니다. 근데 OM 소리는 요리 해도 맞습니다. 근데 우리가 뭔가 개조했을 때는 스피커 크기가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지고 뛰는 양 맥스 값도 달라지는 겁니다. 그래서 바싹 붙이지도 못하고 푸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떨리는 소리 나기 때문에 부딪혀서. 그래서 이제 요걸 이렇게 자를 겁니다. 여기서 자를 수는 아니고 앞면으로 돌려서. 그럼 이 자르는 또 작업하는 것을 또 보여드려야 안 되겠습니까? 이렇게 별 힘들지 않습니다. 우리가 자그만한 트럭도 그렇게 작업해주면 소리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이게 비싼 거 아니라도 차이 많이 납니다. 요거는 좀 작업하기 힘드네. 이 부분이 따내기가 좀 어렵네. 이걸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장난 아니네. 요 따내기가 힘드네요. 이게 현재 이 그림보다 위로 올라가면 보기가 조금 올라갈까? 이렇게 여기가 좀 자르려면 힘들고 의미가 없고 위로 가면 갈수록 좋으니까.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그대로 들어갈 거거든요. 그러면 요 원래 모양하고 괜찮네. 요거 보이는 거보다는 요 라인에 맞춰서 간당간당하네. 조금 어중간하네. 이렇게 돼야 되네. 잠깐 내 갔다 오겠습니다. 일단은 이게 위로 앞쪽으로 가도 되네요. 스피커가 이쪽에 있는 게 약간 이쪽에 있으니까. 그러면 요 라인에 맞춰서 요 라인을 맞춰야 이게 디자인도 생각해야 되거든요. 이렇게 하는 거로. 그러면 작업하기도 좀 그렇고 이 정도 해야 됩니다. 이 정도 쉽지는 않네. 이 정도. 요 조금 남는 게 그래 할까. 일단 요 감을 잡아야 이 마스킹 테이프를 바르고 난 다음에 이게 그대로 따내야 되거든요. 그래 그대로 뽑을 겁니다. 뒤에서 이제 다른 포크라든가 중간 본드나 이제 섞어가면서 고정할 거거든요. 요 정도. 요 한 10mm 뜨고 요거를 잘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. 그냥 이거 좀 애매하니까 고민을 좀 된 거고. 요 마스킹 테이프를 일단은 좀 이렇게 쫙 붙게끔. 이 마스킹 테이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뒤에 본드가 붙어 있는 게 여름용이 있고 제가 이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여름에 이렇게 사용하는 마스킹 테이프가 있고 겨울에 사용하는 마스킹 테이프가 있는데 이게 겨울에 사용하는 거는 본드 많습니다. 이 본드가 추우니까 접착 본드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여름에는 그걸 쓰게 되면은 끈적끈적하고 이상합니다. 예, 이제 써보니까 너무 끈적거리고 잘 안 떨린다. 그럼 그건 아예 여름에 쓰면 안 됩니다. 겨울에 쓰시든가 그건 버리면 됩니다. 별로 안 비싸니까.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가 요즘에는 또 이게 굉장히 얇게 종이 같지 않는 느낌으로 이게 얇게 나옵니다. 이거는 이제 여름도 쓰고 겨울도 쓰고 다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마스킹 테이프를 아무거나 사지 말고 좀 써보고, 이게 우리가 뭐 천냥백화점 사건은 그런 데는 좋은 거 없더라고요. 예. 이 전문적으로 공구파는 공구 자재 팔고 납품하는 그런 이제 가게 가서 사면 다 좋습니다. 이게 종이 테이프가 안 되면 진짜 일하기 안 좋습니다. 지금 이건 얇고 좋으니까 이렇게 표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
그러고 때모 잘 떨어지고 부트도 잘 붙고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다 이게 괜찮은 거로 제가 보이던데 써보니까. 그래서 뭐 색깔이 있으니까 또 맨날 그 우리가 종이 색깔만 물질이한 것만 썼는데 그래 하니까 뭐 어떨 때는 이 색깔, 어떨 때는 저 색깔 쓰니까 좋고. 그러니까 이 마스킹 테이프를 좀 좋은 걸 비싸도 내나 1,000원, 2,000원입니다. 하나에.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. 거기에 이는 작업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. 그리고 공구와도 가동되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분해가 안 되거든요. 그냥 열로 찍은 거라서 그냥 그대로 두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피스가 만들기 전에 일단 마스킹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됐습니다. 이래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. 그림은 그냥 매직으로 이렇게 얇은 매직으로 한 방에 딱 그리면 됩니다. 그 10mm도 떴으니까 아까 그쪽 부분에 이런 거 하고 조금 이게 안 보이게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. 이만큼 그냥 보이게 해야 되겠네. 이만큼은 살짝 보이는 가서 더 넘어가고 안 보이게 하려니까 이게 너무 이 부분이 너무 작게 남아서 안 되겠습니다. 요래 가지고 그거 살짝 보이고 그 끝에 맞춰가지고 이 마크가 있어가지고 해놨을 때 얘 눈이 이리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된 건 아니고 약간 언밸런스 난다는 느낌의 모양인데 눈이 이제 그쪽으로 쏠리면 안 되니까 요 밑에 마크가 빨간 색깔하고 흰 색깔 있지 않습니까? 요 마크가 이 눈이 이쪽으로 안 쏠리게 하는 겁니다. 그런 이제 디자인에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. 이 부분이 마음도 잘 그리고 이 까만 색깔을 자르면 안 되고 작업할 때 까만 색깔은 건드리지 않고 이게 잘라야 되는 거죠. 이게 있어갖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. 이 정도 해서 네. 까만 거는 그대로 둬야 되는 겁니다. 자를 때. 그러면 연마 좀 하고 뒤편에서 그대로 싹 꽂으면 빡빡하게 됩니다. 뭔가 다른 걸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좋습니다. 그리고 이게 약간 살짝 굽었지만은 요거 두께가 있기 때문에 딱 커버가 됩니다. 이래 가지고 따내겠습니다. 이 톱이 잘 안 지나가니까 이것까지밖에 안 되고 여기에 땄어요. 일단 여기 일이 많겠네. 다른 차보다는 이것 때문에 다른 차들은 웬만하면 이게 안 걸리더만 이 차는 걸리네. 왜냐하면 이 차 구조가 스피가 밑에는 보통 이게 없는데 뒤에 이렇게 포켓인데 앞에까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트랙스가 작업해 보니까 일반 다른 차보다 뒷손이 많이 갑니다. 뒷손이 온갖 군데 다른 데마다 손질해야 돼요. 그러면 제가 작업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카메라가 잘 보이려나? 네, 잘 보이네요. 이게 조금 작업하기가 그렇게
만만치 않은 이제 조건이라서 정밀하게 한 분만에 따내기가 만만치 않은 조건이라서 요 톱날을 이 작은 톱날로 바꾸고 이 작은 톱날을 바꾸면 뭐가 좋느냐면 이 지나가고 났을 때 날이 이빨이 간격이 촘촘하기 때문에 이 지나갔을 때 이게 깔끔하게 딱 잘립니다. 그래서 나중에 사포로 한번 사면 되거든요.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런 데는 마스크팅 발라야 이 공구가 이 플라스틱 자체가 기스를 엄청 잘 내는 플라스틱 제품이거든요. 이 부분에 두 번째 플라스틱 피스가 잘랐어요. 그래가지고 원래 이 직소기가 땅에 딱 자구가 붙어줘야 좋은데 이것 때문에 지금 떠가 있지 않습니까? 자세가 불안정하고 누구가 불안정한 겁니다. 그래서 천천히 가야 됩니다. 이게 한 무채가 여기는 낭포스가 이게 고기하고 달라가지고 이 부분이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안 되겠네. 그냥 제가 잘라보겠습니다. 톱이 못 들어갑니다. 그러면 이쪽에서 톱을 각을 줘서 한번 잘라보든가.
말을 좀 큰 걸 뽑아야 돼요. 이걸 뽑아야 되나? 좀 더 긴 거를 뽑아야 돼요. 왜냐하면 톱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저 멀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. 다른 공구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거 갖고 자르고 나서 다듬질 하든지 이제 대신에 이제 멀리 있는 게 각을 줘서 이제 잘라야 되니까 약간 이제 너무 정확하게 자르기보다 조금 모자라게 잘라야 되겠죠. 그래야 연말을 해야 되니까. 일단 이렇게 잘랐고 그러면 이걸 조금 모자랄 듯 잘랐으니까 이 망이 그러면 사포로 조금만 적당히 부드러운 사포로 일단은 그러면 망이 더 알똥말똥 하니까 정확하게 이제 다른 공을 들고 손으로 하는 사포로 하니까 이제 떼야 되겠죠. 떼버리고 이런 부분이 쉽지 않겠습니까? 아까 요 쪽에 남는 거 이게 아까 자꾸 망설여졌지 않습니까? 더 올라오면 이 부분이 너무 작게 남는 겁니다. 너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난간 겁니다. 그래서 아까 뭐 요게 내가 눈에 가게 되니까 이제 망에 빨간 마커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되니까 사람의 보는 시선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. 근데 요거 잘 못 보는 겁니다. 지금 제가 동영상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안 해버리면 또 못 보는 겁니다. 꼼꼼하게 이제 원래 이제 모든 작물을 보는 이제 눈이 이게 뭐 이렇게 직업적으로나 이런 걸 뭔가를 틀어진 거, 언밸런스 난 거를 찾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면 몰라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눈에 안 띄죠. 근데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최대한으로 완성도 있게 작업하는 게 기본이니까 이왕이면 완성도 있게 안정감 있게 작업하는 게 맞는 거죠. 그래서 현재 이 도안은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, 완성도라기보다도 조화죠. 밑에 조화죠. 완성도라는 것은 이게 빈틈없이 딱 들어가고 이게 작업했는데 물론 잘라서 꼽았는데 너무 잘 된 건데 디테일하게 그 완성도고 이거는 미적 조화가 이것 때문에 좀 떨어진다. 이게 미적 조화하고도 어울리지 않습니까? 조금 커대요. 일단 이거는 망을 조금 이제 열리면 되니까 이게 자를 때 잘 안 되니까 크게 자르고 있거든요. 그래도 좀 타이트하면 더 좋은데
이쪽에서 이렇게 없는 거죠. 딸랑하니까 자세가 안 좋아서 평상시 정밀선보다 좀 떨어지는 작업에 모양입니다. 이걸 좀 올려서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래가지고 이제 접착을 해야 되겠죠. 그러면은 이제 요거 접착 동시에 하고 이제 이건 운전석이니까 조수석 도화를 자른 다음에 정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한 번 더 뭐 바쁜 사람은 그냥 나가게 하면 되니까 한 번 더 그럼 실습한다 생각 복습한다 생각하면 하고 저도 이번에는 더 잘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아까 그대로 할 거니까 종이 테이프 이야기는 아까 했고 뭔가 접착제 테이프, 마스킹 테이프 접착제를 바를 때 한여름에 되게 더울 때는 그 썬팅 필름지 있죠, 비싼 거. 그런 데는 이런 거 바르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여름엔 뜨겁기 때문에 이것들이 접착력이 좋아지지 않습니까? 이렇게 겨울하고 달라가지고. 그러면 그 썬팅 필름지에 좀 좋은 것들은 나노 분자라든가 뭔가 그 필름에 코팅되어 있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 물체가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. 우리가 이제 선글라스에 뭐 UV 코팅인가 뭐 아무튼 자외선 빛 차단하는 거 외에 뭐 아무튼 뭐 선글라스 렌즈에 붙어 있거든요.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. 그게 이제 열을 많이 받으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. 이게 그 한여름에 자동차 실내에다 대시보드에 우리가 두지 않습니까? 보통 편하게 운전할 때만 쓰니까 그때 한여름에는 이렇게 보면은 그 실내 온도가 70도씩 올라가지 않습니까? 그러면 50도 이상 올라가면은 그 안경점에서 하는 말인데 선글라스에 있는 그거 코팅되어 있는 거 UV 코팅인가 뭐 어떤 그 자외선 뭐 이런 걸 차단하고 선명도를 유지하고 뭐 자외선이 사실은 우리가 뭐 99% 차단된다고 보통 얘기하겠습니까?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99%뭐 거의 다 하네 하지만은 좋은 제품과 자외선을 차단하는 제품 중에 우리가 쿨토시도 뭐 자외선 차단한다는 말하고 하지 않습니까? 그게 스타킹도 마찬가지고 자외선 차단은 99%가 기본입니다. 자외선 차단이라는 자체를 붙이는 이름을 붙이면 제가 알기로는 99%는 차단이다. 그걸 기본적으로 99%를 차단하는 겁니다. 근데 99.9%하고 99%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. 그 1%가 99% 말고 나머지 1%가 살을 다 타게 한다 이 말이죠. 믿어봐. 이제 그걸 99%를 해서 살 안 타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. 그래서 99.9%와 99%는 0.9% 차이인데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많이 난다는 거. 또 그거 0.9%를 더 올리기 위해서 더 특이한 소재가 들어가고 개발비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. 그래서 아무튼 그 선글라스도 자외선 차단하는 그 코팅제가 있는데 그 코팅제가 50도인가 70도인가 넘어가면 그냥 거기서 없어진답니다. 쉽게 말하면 닦으면 접착되어 있다가 빠져나오는 거죠. 뭐 우리가 닦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한여름에는 차 실내 온도가 올라갈 때 70도씩 올라갈 때는 선글라스 같은 거 비싼 거 두면 바로 이제 그거 그 기능을 아주 좋게 하는 거, 그 UV 코팅 같은 그게 없어진다는 거, 그거 중요합니다. 근데 그 필름에도 자동차 썬팅 필름에도 그게 있습니다. 그런 고법은 그런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. UV 코팅 같은 거. 그럼 그게 되게 겨울에는 좀 낫겠지만 여름에 지도 뜨거운 데다가 우리가 뭐 유리에다가 유리 부건에 뭐 작업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이런 거 바르지 않습니까?
이 마스킹 테이프 말고도 우리가 뭐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거, 그거 보호 필름 같은 거 바르지 않습니까? 그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작업이 끝나면 떼어낸다 아닙니까? 떼낼 때 이제 뜨거우니까 너무 햇빛 받고 뜨거운 거라. 이게 안 그래도 잘 분 여름인데 그 앞유리에 우리 센터 스피커 작업이든 고음 작업이든 에필러 작업이든 할 때 요런 걸 이제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? 유리에다가 이렇게 공구 같은 게 베이지 말하고. 근데 거기 뭐 작업 끝나고 나면 이제 더 찰싹 붙어 있지 않습니까? 그거 이제 싹 떼면 그 UV 코팅되어 있는 그게 이 테이프 표면에 붙어 갖고 떨어져 나온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안경도 지술로 온도 높으면 닦을 때 떨어져 나오는데 필름에도 그런 게 있다. 근데 그게 떨어져 놓을 수가 있다.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라든가 이런 거는 너무 이제 뜨거운 이제 그 유리 쪽에는 붙이면 안 된다. 한여름에는 중요한 좀 중요한 팁입니다. 생각보다 중요한 팁입니다. 저는 그거 앞유리 필름 그거 제일 고급행 차 센터 스피커 작업하다가 그 보호 필름 파란 색깔 그걸 붙였다가 뺐는데 그 UV 코팅막인가 그게 그 부분만 탁 떨어져 넣어가지고 그 새로 제가 물 줬습니다. 뭔가 뭐 아무튼 거기 뭐 앞유리 한 장 하는데 70만원짜리인데 그거 제가 물 줬죠. 몰랐어요. 이게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할 때 주의점이다. 제가 이제 두 번째 작업이라 심심할까 봐서 보시는 분들 훌륭한 팁 하나 드리려고 얘기합니다. 이제 이번에는 이거 까만 선을 안 건드리고 따야 된다는 거. 이게 있어가지고 정밀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옆판에는 그래도 상관없어요. 저 통 안 나는데 그래도 타이트하게 들어가면 더 좋지 않습니까? 원래 그래 하려고 했으니까 생각대로 돼야 기본이죠. 그래서 옆판에는 잘해보겠습니다. 그냥 한 투어로 가겠습니다. 그냥. 아이고, 이걸 안 되네. 짠 걸 바꾸겠습니다. 톤날 차이가 많이 나죠, 여기 보면. 이렇게. 정밀한 거, 얇은 거, 정밀한 쓸 때는 이걸 갈아야 됩니다. 귀찮아.
조금씩 작게 이렇게 했습니다. 금 따라가면 더 쉬운데 조금 작게 간격을 두고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. 이제 더 못 갑니다. 큰 걸 뽑아서 아까처럼 불안한 자세로 해야 되는 겁니다. 저는 이 톱이 좋아서 이거 일이 3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. 제가 100V 썼으니까 다른 것도 써봤거든요. 근데 이게 그림력하고 이 톱이 또 이 주변이 잘 보이는 겁니다. 이 주변이 이게 깝깝하지가 않지 않습니까? 그러고 해수도도 좋고, 그러고 여기 교체하기도 편하고, 그리고 드라이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 보신데 지금도 나옵니다. 20만 7만 원이고 다른 것들은 비쌉니다. 이거 뭐 유통이랑 사고 싶으면 이거 근데 떨어뜨리면 이게 휘어집니다. 툭 떨어지면 그러면 딱 안 붙게 되겠죠. 이렇게. 그럼 이것을 뭐 벤치 같은 걸 해갖고 잘 물러서 처음에 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. 하면은 망칠 때도 이 분해되는 기거든요. 그럼 또 이게 번전하게 발루가 쓰고 하면 평생 쓸 겁니다. 여기는 좋다. 이거 하나는 하나 아닌데 제가 요거를 이제 파스를 잘 잡고 옆판 잘 따야 되니까. 안 보이니까 동영상이 안 보여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합니다. 저도 뭐 잘 안 됩니다. 이거 왔으니 돌려야 되겠다. 여기는 이거 제가 같이 보면서 합니다. 손날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이게 아래 올로 그죠? 이걸 때리지 않습니까? 발랑개비처럼 그러면은 잘 안 되겠죠. 그래서 요거를 살짝 눌려서 또 다른 나무를 때릴 때는 마찬가지입니다. 그럼 나무가 바닥에 딱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나무와 이 직속의 요 바닥면하고 밀착이 되어야 됩니다. 그러면 정밀하게 나갑니다. 지금은 이제 이상한 상태지만은 제가 이 손가락으로 잡고 합니다.
잘 까지고 있습니다. 좀 넣어보고 조금 빡시거든요. 그러면 원래 이게 이제 까방 검을 침범 안 하고 하면 얼추 맞는데 제가 아까 저 딘기 있으니까 좀 많이 남겼죠. 그리고 각이 약간 일됐기 때문에 위에가 남아도 안쪽은 많이 안 남았습니다.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정확한 거거든요. 진짜 못하니까. 하고 부드러운 거 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이제 떼고 고체분도 꼽아놨나? 빼라 냄새 난다. 지금 썰라면 좀 시간 적으니까 일단 떼놔라. 잠깐만 떼놔. 이거 좀 붙이고 이게 늦어가지고 냄새가 나나. 그러면 저도 이제 기마개를 빼고 이 기마개는 항상 해야 됩니다. 반대편에서 뽑아야 되겠죠. 가위 안 좋고 좀 잘라보자 이거. 가시네. 이 부분은 소리에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. 자르고. 뭐, 타이트하게 들어갔거든요. 그럼 이쪽에 남지 않습니까? 이 부분이. 여기에다가 접착제를 바르는 겁니다. 앞쪽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인원 구조가 되죠. 한번 보고. 좀 뭐 타이트하게 잘랐으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하려 했는데 저쪽에 약보다가 이게 자주 하다 보니까 좀 더 덜 신경 쓰는 거죠. 근데 요놈들 때문에 제대로 못 해가지고. 이게 이제 깔끔함에 이게 간단하게 다가본 건데 대신에 이제 깨끗하게 끝났다는 그런 이미지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.
별로 공들이지 않은 느낌으로 작업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지? 이게 별로 공들이지 않고 작업하는 거. 그냥 떠가지고 뭐 뽑았네. 그런 느낌 아닙니까? 그렇게 느껴지니까 작업자의 어떤 노력을 떠나서 그렇게 느끼시니까 대신에 깔끔하게 잘했네. 이런 느낌 와야 되나. 그래서 뭐 높이도 아까 이것 때문에 미적 조화 떨어지지만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. 여기 있어가지고 미적 조화를 위해서 또 높이도 너무 높으면 그 모양이 안 예쁘니까 맞추고 이 정도면 너무 또 쑥도가 더 보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진짜 고생한다. 다시 난 요리하고 이게 고정을 실리콘으로 해도 되고 실리콘으로 하게 되면 이제 여기 굳어야 되니까 그런 시간들이 또 필요하고 또 하다 보면 실리콘이 막 묻지 않습니까? 자문하면. 그래서 일단은 이게 빡빡하게 들어갔으니까 이제 고체분들은 순간적으로 이제 고정을 좀 해놨고 근데 이 고체분들도 붙는 역할을 많이 해주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한여름에는 또 이게 높거든요. 고체분들가. 그러니까 요것보다도 포커, 칼라 포커로 하면 됩니다. 칼라 포커. 이게 실리콘보다도 좀 단단하게 붙죠. 코크죠, 코크라고 합니다. 그럼 코크가 이런 겁니다. 이런 거. 코크라는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코크. 이 색깔이 뭐 햇색, 까만 거 이만 나옵니다. 이 실리콘하고 다른 겁니다. 본드처럼 이렇게 굳으면 실리콘처럼 그렇게 붙습니다. 열에 굉장히 강해요. 열에 뜨거워도 까딱없다는 거. 이 고체본드 아까 그 글루건으로 하는 거는 뜨거우면 또 지가 녹습니다. 대신에 이제 식는 순간 저택기 역할을 한다 아닙니까? 자기가 70도씩 80도씩 올라가면 외부 온도가 살짝 녹을 수도 있다는 그 단점이 있는 대신에 그래서 이제 이게 글루건 고체본드도 이제 순간적으로 이런 거는 침을 좀 발라가지고 뭐 우리가 뭐 물수건이고 하지만은 뭐 이게 전문가 이게 실리콘 전문가 보면 다 침으로 마무리합니다. 뭐 할 때 뭐 다른 거 좋은 게 없습니다. 이게 왜냐면은 이 침에는 약간 물하고 달라가지고 고농도 약간 액체가 있어서 미끌미끌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게 실리콘이나 이런 것들이 손가락에 안 붙는 겁니다. 이렇게. 이게 이행제 그런 이행제 침이 됐고. 그래서 이 침으로 그냥 하는 거 아이 추져봐라 이게 아닙니다. 라고 뭐 겉으로 고상한 척 해도 나중에 누구든지 간에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고상 안 합니다. 그게 편하니까 잘 되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추져봐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. 내가 동영상 안 찍으면 누가 알기고 찍으니까. 그래서 다 요령을 어차피 보시는 분들 뭔가 얻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? 요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요거는 이제 완성된 겁니다. 나중에 가까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. 이게 굉장히 예쁘게 됐습니다. 이게 이 마크가 있으니까 예쁘지 않습니까? 요 부분, 남는 요 부분 때문에 고민했는데 뭐 괜찮습니다. 잘 됐고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좀 크게 잘라가지고 그다고 실제 큰 게 아니고 빡빡하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.
조금 이제 아까하고 다르게 아까는 이딱 꼽기가 좀 빡빡하게 들어가서 이 정면에 틈이 안 보이는 겁니다. 아예. 지금은 살짝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릴 색깔이 까마니까 이것도 까매야 되겠죠. 저 까만 매직으로 이게 우리가 뭘 만들 때라도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? 회사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잘못되시면은 그거 뭐 캄프라치를 해야 될 거 아닌가. 그게 이제 고참하고 이제 신참하고 차이 아닙니까? 회사에서도. 왜? 뭐 이렇게 고참들은 많이 경험을 해봤으니까. 그럴까? 근데 그게 이제 시중에 나가서 포괄하고 뭐 잘못되고 아니지 않습니까? 네, 그것처럼 하다가 경미한 실수가 있다. 그러면 그것도 캄프라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 거죠. 제가 지금 캄프라치 하는 방법입니다. 너무 편하게 하면 또 안 되겠지만. 이 매직이 색깔이 보이면 안 됩니다. 네, 이런 거 하고. 이것을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여기 이제 뚜띠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바깥쪽을 벌려야 되겠죠. 약간은 벌어집니다. 그래갖고 이제 이게 수직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한 5도나 뭐 3도 정도를 이렇게 벌리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구멍이 커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캄프라치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동영상 찍으면서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. 엄청 잘한 거죠.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일 잘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도 뭐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전문가라도 아예 망가지는 실수는 모르겠지만 일을 중간중간 하다가 누구든지 간에 초보자일수록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미세한 실수. 그런 실수를 또 캄프라치를 어떻게 하지? 그게 더 유지보면 노하우입니다. 그것이 약간 잘못된 것을 캄프라치를 깜짝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노하우 아닙니까? 경험이 없으면 안 되고. 그것도 같이 이제 보여줄 수 있고. 그런 걸 제 동영상에 다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이제, 왜냐면은, 못낸 거는 뭐, 동영상 편집을 해가 치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. 저도 이제 영상 이상하면 뭐 자르기를 하겠지만은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이렇게 실수한 것도 다 보여주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보여주고 이러는 겁니다. 나중에는 뭐 튜닝하는 것도 보여줄 수도 있겠죠. 시간이 여유가 되고 뭐 그만한 게 있으면. 근데 뭐 튜닝이라는 것은 또 이 녹음 상태가 이게 우리가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건 아마 힘들 겁니다. 그러면 제가 그냥 설명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한번 보고 조금 더 벌려드리겠습니다. 초반에 좀 압력을 좀 가해서 이게 쉽게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. 그래서 벤치를 한번 공부를 하면은 또 키스가 가고 힘드는 부분 그 부분만 늘어나고 또 보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. 이렇게 이제 조금씩 하다 보면 늘어나는데 동영상 시간 괜히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미안하니까 그냥 빨리 해보려고 하다 보니 한 방에 안 되네요. 여기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. 자, 반대로 꼽아야 되겠죠. 아까도 했지만 이게 왜냐면은 이 망 자체가 여기 요 끝부분이 알아서 잘 짓기 때문에 이 반대로 꼽으면은 진입이 잘 되지 않죠. 진입이. 그래서 이것도 좀 나올 필요가 없네. 잠깐만. 왜냐면은 이게 있으면 소리가 이렇게 이게
이게 갈긴데 이게 잡아 당겨볼 수 있지 않나? 흡수.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뺏을 수 있으니까 그 자른 겁니다. 그 정도는 다 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음악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. 요걸 해가지고 앞쪽에서 보겠습니다. 이게 아까처럼 타이트하면 좋은데 덜 타이트 해가지고 이거 이제 좀 높으니까 조금 밀어넣고 이 정도 하면 이쪽은 조금 더 필요가 많아요. 이 정도에서 해보겠습니다. 일단 임시 고정, 임시 고정으로 글루건으로 가지고 이 정도 하면 크게 잘린 게 다 이제 그릴하고 맞춰집니다. 됐다. 그래가지고 이제 칼라 포크를 이제 그거 빼도 되겠다. 예. 여기 까만색입니다. 여기서는 까만 색깔을 빼야 맞겠죠. 그 실리콘 바르는 것은 그냥 뭐 이거는 너무 물렁물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손재주 있으면 누구나 한 방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됐습니다. 이 정도 하고 이제 여기 좀 더 눌리줘야 접착력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물러야 됩니다. 뭐 옆에 예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너무 무식한 행동하는 것 같다 그러면 물을 묻혀가면서 그래야 고생하지 않습니까? 그냥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게 더 좋습니다. 물보다 훨씬. 이게 눌렸을 때 물은 몇 번 하다 보면 부습니다. 근데 이거 치면 이렇게 꾹꾹 눌려줘야 되거든요. 그래야 접착력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꾹꾹 누를 필요는 없는데 그래. 그래도 얘기했지만 제가 뭐 이런 진짜 기술이 더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다양한 뭐 경험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일 자체가 잘하려고 하면 다방면으로 이렇게 좀 상식도 많아야 됩니다. 예. 그러면 좀 사람이 좀 TV 나오는 사람처럼
조금은 무게 있게 이렇게 말도 하고 하면 더 좋겠지 않습니까? 근데 그래 안 됩니다. 작업하면서 말하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? 그래서 제가 폼나는 스타일로 영상을 안 찍더라도 제가 그걸 가볍고 뭐 날리는 사람은 아니다.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이제 일을 하면 신경이 빡빡 써가지고 머리가 바짝바짝 돌아가기 때문에 말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뭐 제 스타일이 좀 이렇게 속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. 그래서 물질보다 침울을 했다.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쪽도 완성이 됐습니다. 보시면 예쁩니다. 이렇게 하는 거 힘듭니다.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쉽게 안 해줍니다. 이거 저는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튜닝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. 이런 거는 차주하고 이게 뭐 신경 묻지도 않습니다. 이래 안 되면 안 되는 거로, 이래 안 되면 소리가 안 좋은데.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멋지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? 이제 보기 좋게. 또 소리가 결국 또 잘 나와야 되고. 뭐 다 이 소리 좋게 할게라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소리 안 좋으면 말짱 큰일 아닙니까?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카오디오 가게에서 제일 잘해야 될 것은 일단 소리가 잘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이것저것 필요하다. 일단은 이제 여러 문짝 조립하고 또 컴퓨터를 보고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